뭐 하는 거야? 무슨 하고 싶은데 저 왜요? 손바닥만큼도 언론 자유가 없습니까? 명백한 언론 탄압 아니냐고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발뉴스의 안방마님 세케녀 곽현아입니다. 야, 내 이렇게 기자회견장에서 시끄럽게 네. 오프닝하는 사람 처음 봤어. 그러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한열 스튜디오의 문지기 형님 기자 이상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지성 담당이라고 돼 있는데 오늘은 뭐 야외 담당 서혜성입니다. 저희가 네.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곳은 네,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네. 발음 똑바로 해주세요. 네.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안철수 원장의 재선 출마 관련 네.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인 곳이죠. 충정로에 네. 있는 구세군 아트홀입니다. 3시부터 기자회견이 예정이 돼 있는데 지금 네. 2시 40분 20분 전인데요. 네. 그야말로 뭐 입추의 여지가 없이 사람들이 몰려와 있어요. 지금 저는 이렇게 많은 취재진들이 모여있는 현장은 처음 와보거든요. 네, 저희가 조금 전에 세어봤는데요. 네. 239명. 이야, 우리 근데 238명이에요, 정확하게 보면. 서혜성 교수 빼고. 293명 아니었나요? 트윗에 그렇게 올렸는데. 239명이었어요. 사실 이게 트윗의 맹점인데요. 아유. 사실관계가 좀 부정확하다는 거. 네네네네. 저희가 이제 20분 동안 저희가 오늘 행사 의미에 대해서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지금 서혜성 교수님 이런 자리 많이 오셨겠지만 곽현아 씨는 이런 자리 안 와봤는데요? 안 오셨어요? 이런 자리 왜 출마한 적이 없느냐? 안 와보셨군요. 네. 곽현아 씨 같은 경우도 안 와봤다는데 어떠세요? 저도 오늘 처음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이게 역사의 현장이라고 말할 그렇죠.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제가 있다는 게 너무 감개무량하고 너무 떨리고요. 혹시나 이 자리를 지나가시진 않을까? 지나가면 어떤 행동을 지금 할 예정이죠? 이렇게 하이파이브 하려고요. 그래서 쫓겨나는 방송이 중단되는. 그렇죠. 네네네네. 네, 여하튼 뭐 좀 행동을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경고망동하지 될것 않겠습니다. 같습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평소에 하시죠? 잘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안철수 정말요? 원장이랑 아는 사이세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는 사이세요? 그냥 아는데 어떻게가 꼭 필요한가요? 와 혹시- 멋있다. 사귀는 사이? 아니 전혀 아니고요. 예. 몇 번 만난 적 있죠. 만나긴 했는데 사귀지 않았고. 네, 좋습니다. 이 사실 이게 사귄다는 건 두 여러분, 분이 사귄다는 건 이런 데 쓰는 말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네. 네, 재미도 없고 의미도 네. 없고 사실 뭐 매번 말할 때마다 빵빵 터지면은 저희에겐 편집이 있으니까요. 예, 괜찮아요. 그렇습니다. 절대 편집 없습니다. 네네네. 자, 저희가 지금 20분 전인데 밖에는 지지자들, 네. 찰스 산악회원 소속의 시민들 한 500명 정도,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몰려온 한 200여 분 지지자들 이렇게도 와 계신데 저는 아까 네. 잠시 비우러 가려고 이제 화장실을 가던 길에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태극기를 들으시면서 태극기. 이렇게 지지하는 분들이 안철수 기다리고 열망 계시더라고요. 오기 전에 잠깐만 얘기하는 게 좋을 네. 것 같은데요. 네네네. 독특한 열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독특한 안철수에 열망. 대한 기대치 네네. 굉장히 독특한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한국 정치사상 면일까요? 처음 있는 일이죠. 네. 비정치인에게 정치적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네네. 행정을 해봤다거나 뭐 국회의원을 해봤다거나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 네. 정당 소속도 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네. 무슨 학생운동을 통해서 무슨 정치 조직체를 만들었다거나 그런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국인의 3분의 1 정도 내지는 그 이상의 숫자가 지금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아주 독특한 현상입니다. 한국 정치 전반적인 어떤 실망감 내지는
뭐 좀 낡은 것 이런 것을 넘어서라고 하는 그 국민의 요구, 주권자의 요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우리가 여기 와 있는 현장 자체가 사실 비정치의 정치입니다. 이것도 분명히 정치 얘기인데 과거하고 다른 비정치의 정치. 누군가 좀 들어오시나 본데. 네, 아니시군요. 지금 저희는 저희가 안철수 원장인 줄 알고 봤는데 네. 금태섭 변호사밖에 안 돼요. 네, 자, 낚였습니다. 낚였습니다. 저런 것처럼 안철수 원장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지나간 금태섭 변호사처럼 네, 그러니까 금변. 평소에 정치에 무슨 경험이 많거나 이런 사람보다는 주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무슨 안철수 원장이 그러니까 정치력이 없다기보다는 그런 뜻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고 도리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지금 국민을 기대를 걸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좀 안철수 원장의 어떤 그 후보 출마가 상당히 유력해 보이는데 네네. 피해자예요. 왜요? 이런 얘기 해도 왜요? 될것 팟캐스트인데 얘기해 주세요. 저희 국민 변호사 3분이 계셨어요. 전두환 사건을 담당해 주던 네. 무료로. 네. 그 3분 중에 한 분이 네. 조금 전에 만났어요. 근데 저희는 이게 프레스를 달고 있는데 스태프를 달고 계시더라고요. 오. 안철수 캠프로 누구죠? 들어가셨대요. 그럼 제가 이따가 자막으로 제가 알려드릴게요. 한 분이 가셨군요. 네, 그런가 네. 하면은 지금 막 시작 전에 알게 된 사실인데 이 컨벤션 사상 최초로 네. 대선 기자회견 사상 최초로 공개 구애를 하시겠다고요? 누가? 서희선 교수가. 그래, 한다고 했잖아요, 나한테. 아니 제가 며칠 전에 진심이세요? 제가 새벽에 네. 잠을 안 자지 않습니까? 네, 주로 책 읽으시더라고요. 네네. 칸트 책을. 문자가 딱 왔어요. 같은 묘령의 애인에게서 하여튼 여차저차 다 이게 다 떼고 나면 끝에는 이게 왔어요. 사랑해용. 헐. 헐, 그리고 대박. 다음 문자에서 상호 씨 이렇게. 근데 왜 그런 짓을 하셨어요? 아니 새벽에 갑자기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우리 교수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여쭤보고 끝에는 사랑해요 교수님으로 마무리를 했죠. 그냥 교수라는 직책을 사랑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지금 기자회견 전에 네. 참 재밌는 해프닝이 많았어요. 네네. 이제 이를테면은 저희가 뭐 박근혜, 문재인 다 후보 수락 연설문을 네네. 국회 출입기자실을 통해서 배포를 했단 말이죠. 맞아요. 근데 안철수 원장 같은 경우에는 출입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배포를 해야 되는데 SNS 있지 않습니까? 네, SNS 아니고 SNS네요. SNS. 네네, IT를 그렇죠. 통해서 아. 페이스북에다가 죄송합니다. 페이스북에다가 관련 연설문을 3시 정각에 올리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상당히 새로워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바로 이제 그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고전적인 정치 방식이라면 당연히 지금 어디 광장에 가서 그렇죠. 뭐 하거나 그랬을 텐데 사실 안철수 원장은 지금까지 개인적인 삶 말고는 나머지는 계속 그렇게 공유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안철수 원장이 갖고 있는 독특한 위치가 있습니다. 네. 뭐냐면 문재인 후보하고 좀 비교해서 얘기하면 이런 거죠. 크게 얘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덕장이다. 덕장. 뭐 덕장. 덕이 있는. 네, 덕이 있는. 뭐 지난 2달 동안 계속 얘기했던 게 인품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약간 향기가 나요. 예, 안철수는 그럼 누구냐? 지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장? 예, 어? 지혜롭고 지식이 있는 뭐냐면 지금 과거에 지식인이라는 거나 혹은 전통적 지장은 그냥 전투를 잘할 수 있는 정보를 갖고 있거나 뭐 그런 사람이 지장이었다고 한다면 안철수는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지적 역량을 대중과 공유해 왔습니다. 나누는. 나누는 지식인. 그러니까 뭐 이렇죠. 우선 V3를 만드는 과정 자체 혼자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뭐 하이텔 이렇게 PC 통신 그런 시대에 많은 젊은이들과 함께 그걸 같이 만들었거든요. 몰랐어요. 같이 만들었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애초에 출발 자체가 사람들은 이 사람 뭐 이 안철수라는 사람을 보고 뭐 샤이하느니 소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는데 삶의 과정 자체가 소통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실 이렇게 말할 수 나눔과 있습니다. 소통. 예, 그런 점에서 이 양반이 출입처가 없다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출입처가 있다는 말 자체가 사실은 배타적인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기자는 오고 어떤 기자는 못 오고 그러는 건데 SNS 형태를 통해서 모두에게. 그러면 뭐 청와대 출입 기자나 뭐 혹은 저 제주도의 마라도 분교회에서 지금 뭐 일하고 계신 분이나 똑같은 순간에 똑같은 정보를 접할 수 있다는 거죠. 정보에 차등이 없는 상태를 네. 만들어내겠다는 건 취지를 갖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네. 이제 출입처 제도를 잘 알고 있거든요. 네네. 기자들이 오래 했으니까. 근데 네. 사실 어떤 2580 거예요? 기자나 저 같은 경우는 출입처 네. 한 번도 거의 없었어요. 왜요? 네? 그냥 저 출입처 없는 기자를 했습니다. 얼굴로 그냥 했습니다. 아니 그냥 2580 카메라 출동. 사실은 이런
취재 기자들은 출입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여하튼간에 출입처 없는 시대가 열리는 첫 번째 단체가 열렸다. 네, 출입처 자, 없는 게 좋은 시대죠. 사실 출입처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권위적인 표현이지 않습니까? 권위적인 표현. 사실 인터넷이나 SNS 시대에는 출입처라는 말 자체가 사실상 폐기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오늘처럼 가령 뭐 현장에 오면 프레스카드를 발급해 주는 거죠. 왜냐하면 신원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네네. 와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러나 평소에 출입처가 있다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사실상 침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자라고 하는 게 꼭 사실 기자 시험 본다고 하는 건 사실 그 회사에 취직하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네네네. 말하면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적 능력이나 취재원 능력이라고 사실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오늘 같은 형태로 기자회견을 하고 또 SNS를 통해서 기자와 국민이 같이 정보에 도달케 하는 건 아주 좋은 것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실례지만 혹시 뭐 네네. 기자 시험 봐서 떨어지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전혀 그런 거 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한 감정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 저희가 딱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떨려. 지금 뭔가 시간이 다가갈수록 뭐 심장이 4분 쿵쾅거리네. 전이에요. 말씀드리는 순간 13분 전인데요. 네네네네. 궁금한 점. 네, 궁금하죠. 어떻게 그 얘기하면 좀 할까? 뭐? 만약에 출마한다 선언을 한다면 좀 이따가 할까? 만약에 출마한다면 그럼 지금 하기 전에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세요. 네, 하세요. 그게 지금 하는 게 낫겠어. 사고는 안 돼가 낫겠어. 지금 한 다음에 또 하세요. 아닌가? 아니 질문이 있다면서. 네. 그 보통 이 대선 후보자들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후보로 나가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말씀하시는 곳이 장소가 좀 의미가 있었잖아요. 박근혜 후보는 저기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하셨고 문재인 후보는 그 독립공원인가요? 어딘가요? 네, 맞죠? 독립기념관. 독립기념관. 네. 아니, 독립공원. 독립공원에서 하셨고. 근데 이 안철수 원장님께서 여기서 하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마 여기가 좀 싸서. 그러지 주차가 않나? 공짜더라고. 주차료도 좀 싸고. 오늘 아마 주차를 주차가 공짜로 하도록 공짜. 했겠죠. 근데 뭐 여기 스태프분 저기 난 물어보죠. 오늘 아마 주차를 일부러 공짜로 하도록 하신 거죠? 오늘 잘 모르신가 봐요. 주차 관계는 다 몰라요? 전문 영역이 아니라고 저분 하네요. 극장 관리 신 거죠. 인상이 좋으세요. 네. 스텝이라고 써 있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네네. 그냥 이런 거죠. 사실 박근혜 씨가 상당히 좀 뭐 난삽하네요, 진행이. 예, 박근혜 씨가 정신이 없어 지금.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그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핵심 얘기했던 것을 두 가지로 짚어볼 수 있습니다. 네. 하나는 이 양반 선언문 전체에서 민주라는 글자 한 글자도 없습니다. 있었어요, 여기. 근데 굉장히 민주화만 있습니다. 제가 읽어봤습니다. 저 산업화와 민주화의 소통이라는 측면 그러니까 통합이라는 여기서 그것은 사전적 의미인 거고 민주를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내겠다 하는 게 박근혜 씨 선언에 한 줄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거 점에서 맞아요. 이분은 민주는 별로 관심 없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지 않고 산업화 민주화 얘기할 때 하나의 뭐 그냥 수상학으로 쓴 것이지 그렇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민주에 별로 관심 없다. 그러니까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선언문에. 민주화는 이제 대강 이루어졌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 민주화가 안 됐다고 하는 건데 지금 박근혜 씨가 박근혜 씨가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분이 한 말의 핵심이 저의 삶이 곧 국가였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네. 이런 것을 이제 그 우리 교과서에서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짐이 곧 국가다. 어서 많이 들어본 말이야. 국가를 사유물로 여기는 전형적인 태도이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짚어볼 것은 양반이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네. 양반은 경호원 없이는 뭘 얘기해 본 적이 없는데 그 순간에 경호원들 속에서 광장에 나간 거죠. 우리가 뭐 광장이라는 건 경호원 없는 가운데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광장이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이분이 갖고 있는 한계죠. 틀림없는. 그다음에 문재인 후보는 서대문 옥에서 했단 말입니다. 네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한국 정치인들이 주로 이런 기자회견이나 혹은 뭐 정당 사무실 같은 데서 했는데 우리가 여전히 친일파 문제가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민주당 후보로서 이 역사의 정통성 의미가 있는 또 고통받은 현장 그것이 독립운동의 현장이 사실 민주화운동의 현장이거든요. 왜냐하면 독립운동가보다 더 많은 민주화운동가들이 그 옥에 갇혔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두 가지 전통을 계승하는 그런 걸 선언하는 건 의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원장이 이제 이 극장에서 하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이거는 이제 저 스텝 쪽 설명을 들어보면 네. 공원이나 하면 나쁘지 않은데 네. 이게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하다. 왜냐하면 주로 와야 되는 사람이 일반 관객보다는 기자들이기 때문에 네네네. 기자들이 와서 뭐 릴리즈도 해야 되고 촬영도 해야 되고 그러면 극장이 낮은 주인공이 있는 무대가 낮은 이유가 잘 보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를 좀 일종의 배려를 해주신 셈이네요. 그렇게 볼 수 네. 있죠. 왜냐하면 사실 이런 공간에서 기자회견하는 게 취재진한테는 제일 좋죠. 그냥 카메라 수많은 사람 찍을 수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기 아까 70대 할아버지 한 분은 네. 멀리 지방에서 올라오셨대요. 안철수 씨를 가까이 보고 싶어서. 왜 잠실 운동장 같은 데서 넓은 데서 하지 않고 있냐며 신용을 하시기도 했는데 네. 어쨌든 그런 또 내용이 있었군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뭐 일반 주권자는 정치인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요. 네. 사실 미디어를 통해서 주로 만나죠, 대부분은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가슴으로 만나는 때가 있는데, 촉감으로 만나는 때가 있는데 투표 때 만나죠. 그렇죠. 투표 때. 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는 그러면 모두 개개인을 다 만나고 있다 보면 이게 살짝 정치활동, 사회활동 불가능하겠죠. 사실 투표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네네. 지난 총선 때 네. 제가 정동영 의원 측에서 주장했던 그 네네. 부정선거 현장을 취재했었거든요. 네네네. 실제로 봉인도 안 돼 있고 해제가 돼 있고 그리고 그 프랑스인가 어디 보니까 아예 유리로 투표함을 만든 것도 있더라고요. 오. 견고하게. 네네. 그런데 이거를 어느가 박스에다 이렇게 담아서 이번에 또 대선이 치러진다고 하면 이번에 좀 상당히 불안한데요. 우려가 됩니다. 네. 네. 앞으로 그 선거 관리는 택배회사에 맡기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택배회사는 적어도 함은 안 깨뜨리지 않습니까? 안전하게. 근데 이번 지난 4.11 걸 보면 정말 만화 영화 같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뭐 만화 영화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봉인되지 않은 진실. 그 빠방빵 이렇게 음악 때리고 하는 그 만화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건데 이게 민주주의의 가장 우리가 이명박 씨 저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명박 씨 위치를 인정하는 이유는 이른바 절차의 과정에서 절차 유리성을 잠깐만요. 인정하는 말씀드리는 순간 제가? 지금 박수 네네네네.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커튼이 네. 열려졌어요. 조금 네. 전에 커튼이 있었는데 열렸어요. 네, 지금 국민이 선택하는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라는 이건 뭐야? 국민이 선택하는 새로운 변화가 이거는 출마를 기정사실화한 이거 그런 문구가 약간, 아니었는데요. 네. 국민이 선택하는 새로운 변화. 이야. 너 출마 안 하면서 저런 얘기를 한다면 네. 그거는 정상이 아니죠. 새로운 변화. 뭐 다른 변화일 수도 있죠. 그렇지. 뭐 자기는 직업을 이제 뭐 의사로 바꿔. 뭐 그런 변화. 나도 말 좀 하게 해줘. 일단 저희가 10분 전인데요. 네네네. 2시 50분 시점에서 안철수 원장이 이제 후보의 입장에서 출마를 공식화했다. 막 이렇게 전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야. 저 문구는 두 가지 지금 얼핏 보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네네네. 번째는 일반적인 정치 선언하고 다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다른가요? 정치 선언은 굉장히 다르죠. 일반적인 정치 선언은 정치적인 슬로건을 앞에 내세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저 말 속에 두 가지 뜻이 들어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라는 말 속에는 주체를 안철수 한 개인에게 고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변화는 여러분과 같이 하는 것이다. 국민이 선택하는. 선택이라는 말 속에는 내가 선택했다기보다 네. 나도 선택했지만 당신들과 함께 선택한 것이다. 그러니까 좀 말하자면 책임을 떠넘기는 농담하자면 그렇다면은 공동의 개념. 공동의 그러니까 개념. 혼자서 세상을 바꿀 수 없고 우리의 공동의 선택이 바꿀 수 있다는 그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정치가 주로 정책 목적을 네. 앞세웠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는 지금 선택, 주체. 주체를 강화해서 주체를 그러니까 강화해서. 시민의 주체 없이 세상을 바꿀 수 없다라는 말을 그렇죠. 뒤집어 말하면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말은 네네네. 박근혜 후보도 그렇게 했어요. 뭐 국민이 주인되는 네. 뭐 패러다임의 전환. 예, 박정희 대통령 때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그렇게 하면 우리는 결혼을 받았죠. 네, 그렇게 하면 또 그런가 하면 문재인 후보도 국민이 변화와 정권 교체를 선택하셨습니다. 네. 뭐 이렇게 했는데 여하튼 상당히 좀 참신한 느낌이 있어요. 아닌 게 아니라 지금 그 안 후보 측에서는 오늘 15분간의 기자회견문에 네. 있어서 상당한 부분을 그동안 자신이 만났던 부분 네. 사람들과의 대화 내용에 주안점을 두겠다라는 취지로 오.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네네네네. 아마도 국민들 다양한 각계각층의 목소리, 시대 정신이 이것이고 그것을 내가 이제 고통 속에서 자임하겠다 뭐 이런 취지의 논리가 예상이 됩니다. 네. 너무 기대돼요. 지금 저 막 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지금요? 통상적으로 아마 메이크업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머리 하고 계시지 지금 이렇게 딱 언론에 머리 나오시기 전에. 깻잎을 스프레이로 고정한다는 소리 있던데. 근데 이분은 뭐 특별히 메이크업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늘 즐겨 입는 주로 감색 양복 계통 네. 그리고 평소에도 넥타이를 매는 것 같고요. 옷을 한번 맞춰볼까요, 그럼? 예, 그리고 헤어스타일은 뭐 거의 8대2 가르마 비슷한 2대 8. 2대8 가르마 이거 뭐 머리들 오른쪽으로 넘기는 그 스타일에서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그게 양반 그리고 약간 허리를 구부릴 것이고요. 원래 스타일 상당히 그 소설가답게 그러니까요. 묘사에 딱 들어가요. 말씀 듣는 순간 막 그리고 이렇게 상상이 가네요. 손을 주머니에 넣지 않을 겁니다. 손을 주머니 안 넣나요? 네, 예. 이번 손을 주머니 잘 넣지 않습니다.
주머니가 없는 옷이야. 그건 아니고요. 원래 없는. 그런 것을 짐작해 보면서 네네네. 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그 발뉴스 취재 내용에 따르면은 네. 좀 헤어스프레이 2번 정도 착착 뿌리고 있고요. 근데 지금 취재진들이 다 이쪽 방향으로 카메라를 돌리고 계신데 이쪽으로 지나가리라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갑자기 2층에서 내리시면 어떡하죠? 뛰어 끝하고 이렇게. 재밌는 거는 혹시 개그맨 아니세요? 아니 근데 참 재밌는 거는 네네. 한 400명, 사람들이 500명 가까운 낚이게끔. 기자가 왔는데 네. 우리만 방송하고 있고 그리고 청중이 전부 언론인 그리고 굉장히 쪽팔려. 진짜 상당히 뭐 부끄럽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벽우랑 각하는 웃음소리가 너무 커. 네네네. 잠시 후세요. 떨려. 네, 지금 장내 안내 멘트가 나왔습니다. 네네. 지금 2시 55분인데요. 네. 5분 뒤에 안철수 원장 기자회견 시작하겠다고 그랬는데 네네네. 화장실 갔다 오셨어요? 아니 저 참을 수 있어요. 예. 저 그 정도의 인내심이 있어요. 예. 약을 먹고 오면 안 되겠죠? 안 됩니다. 참아야 돼. 서혜성 교수님 지금 막판에 담배 한 대 꼬시르게 했다고. 안 됩니다. 그럼 안 되죠. 지금 이 역사의 현장에서 자, 저희는 이제 한치도 지금 5분, 물러날 수가 없어. 4분 전 상황인데요. 누구시죠? 네. 재미있을 텐데요. 네, 무대 앞에서 나타나느냐, 저희가 무대 앞에서 나타나느냐, 극장 입구에서 나타나느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네. 정치적으로 본다면. 왜? 어떤 차이가 무대 앞에서 있을까요? 나타난다면 정치 연출을 감안한 것이고요. 네.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면은 이제 대중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좀 있는 면이죠. 보시나 보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 이쪽으로 들어오면 출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떻게 나 네. 하이파이브 해야 이쪽으로 되는데. 들어오면. 자, 지금 방금 서혜성 교수 말씀하신 건 네네. 상당히 별 뭐 중요하진 않지만 의미를 부여하자면 연출가로서. 그 연출가 연출가로서. 무대 뒤 그 스토리지룸이라고 그러죠. 네. 분장실에서 나온다면 안철수답지 않다. 이제 밖에서 밖에. 지금 그 취재 경쟁이 대단한데요. 취재 경쟁이 대단합니다 지금. 주요 관계자가 아마 들어오는 면이죠. 네, 지금. 안철수 후보. 네. 안철수 후보님, 안철수 원장님이세요. 네네네. 제가 예상했던 대로죠. 네. 안철수 원장. 이제 시간 공개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아니 국민 후보가 된 사람한테 말씀 드렸어요. 네, 여기 자, 우리 네, 안녕하십니까. 안철수입니다. 저는 지난 7월 말에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재미있는 별명도 얻었고 또 최근에는 저를 소재로 한 유머도 유행하더군요. 가능하면 조용하게 경청하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느 한 분 힘들지 않은 분이 없으셨습니다. 중산층이 무너지고 또 저소득층이 너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힘들고 고단한 삶의 과정에서도 그분들은 끊임없이 희망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국가의 리더라는 자리가 절대로 한 개인이 영광으로 탐할 자리가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게는 당선 여부보다 잘해낼 수 있느냐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거듭 질문을 던지고 대화를 통해 답을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 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게 주어진 시대의 숙제를 감당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정치개혁은 선거 과정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선거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과 유혹이 있더라도 흑색 선전과 같은 낡은 정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저를 지지하는 분들이 그 결과를 존중하고 같이 축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에게 제안드립니다.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국민들을 증인으로 선의의 정책 경쟁할 것을 약속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정책 대결 속에서 제가 만약 당선된다면 다른 후보들의 더 나은 정책이 있다면 받아들이고 또 경청할 겁니다. 저는 정치 경험뿐만 아니라 조직도 없고 세력도 없지만 그만큼 빚진 것도 없습니다. 정치 경험 대신 국민들께 들은 이야기를 소중하게 가지고 가겠습니다. 조직과 세력 대신 나라를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나가겠습니다. 빚진 게 없는 대신 공직을 전리품으로 배분하는 일만큼은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낡은 체제와 미래 가치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제 낡은 물줄기를 새로운 미래를 향해 바꿔야 합니다. 국민들은 이제 정치부터 바꿔야 한다고 얘기하십니다. 새로운 정치가 들어서야 민생경제 중심 경제가 들어섭니다. 대한민국은 새로운 경제 모델이 필요합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경제민주화와 복지, 따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성장 동력과 결합하는 경제혁신을 만들어야 합니다. 평화체제는 역시 안보와 균형을 맞출 때 실현 가능합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새로운 변화를 원하는 국민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면 좋겠습니다. 저는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의 정치를 하겠습니다. 변화의 열쇠는 바로 국민 여러분께 있습니다. 국민이 선택하는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작가 윌리엄 깁슨의 말을 하나 소개하고 싶습니다. 미래는 이미 와 있다. 단지 널리 퍼져 있지 않을 뿐이다. 그렇습니다. 미래는 지금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